저와 여행은 저 혼자 갔다 온 거 아니고 오로일로 다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아주 오래간만에 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근데 오늘 제목을 한복과 부패식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지난 4월 15일에 있었던 사건인데, 근데 그동안 이렇게 이제 그 휴일이 겹치다 보니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 생각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한복은 우리 역사와 함께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 때 얘기해도 뭐 관계없잖은가 이런 생각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신문을 통해서 잘 보셨겠습니다만은 그 신라 호텔에서 그 있었던 일인데, 그 한복을 입고 간 사람이 결국 부패 식당에 입장 거절을 당해가지고 되돌아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충격파로 전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한복을 입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영화 배우들의 그 복장을 디자인하는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인데, 결국 이 한복에 대한 조회도 깊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상 문화에 대해서도 그 조회가 깊은 연구가였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초대받았다가 식당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발길을 돌렸다 하는 것 때문에 아마 보도상을 보면 가장 흥분했던 사람이 김좌진 장군의 손녀인 김은동 의원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은동 의원은 보면은 뭐 연예인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근래 아주 그 독특한 제안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첫째는 바로 병력 기피자는 공직에 취임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그 입법 제의를 한 분이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그분이 세비를 타가지고 저 김좌진 장군의 전적지인 그 청산리에 청소년 교육을 위한 시설을 다 갖췄다고 하는 얘기를 본인에게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런 보도가 나왔지만은 그냥 경미한 사건으로 그냥 간과해버렸는데, 이 김일동 의원만은 이것을 하나의 커다란 문제를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한복을 입고 아주 대응하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하는 것이 어딘가 모르게 우리에게 흐뭇한 느낌을 주기 위해 이건 꼭 짚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느 나라고 의식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빼놓을 수 없는 기본적인 생활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주 가운데도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가 먼저인 경우는 찐이는 한 끼 걸어도 되지만은 옷은 한 벌 벗고서 밖에 나가지 못해요. 그래 옷이 아니면 동작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가 식보다 먼저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잠자리야 뭐 여름철에는 거리에서 잘 수 있지만은 이 집이 있으면 이 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식주라고 하는 것도 어음상의 발언 때문에 의식주라기보다는 중요도 순위도 의식주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의라고 하는 문화하고 식주,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생존하는 아주 기본적인 문화의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그 의문화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그 우리나라의 그 온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결합해서 하나가 됐다고 하는 이러한 그 우주 섭리와 직결되어 있는 문화가 우리의 의문화인 것입니다. 물론 신문화도 그렇고 주문화도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면 거기에 그 한자로 고전에 나온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닭을 보거나 꿩을 보면은 순룡과 암컷이 잘 구별이 돼요. 그러나 매라든가 부흥이라든가 황새, 까치, 까마귀 이렇게 채모가 같은 동물은 어느 것이 수것이고 암컷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구별했느냐 하면은 우리 선조들의 오랜 경험에 의해서 판단된 것입니다만, 바로 나르다가 앉을 적에, 궁지에 앉을 적에 그 수컷은
반드시 양날개 중에 오른쪽 날개가 먼저 덮이고 그 다음에 위에 왼쪽 날개가 덮입니다. 그리고 암컷은 그 반대로 왼쪽 날개가 먼저 덮이고 오른쪽 날개가 그 다음에 덮여요. 그래서 그 암컷과 수컷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좌우 날개에 덮는 순서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상도 바로 그런 데서 기대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옷이 날개라고 하는 얘기 하잖아요. 날개는 날짐 병만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옷이 날개라는 말이 뭐냐 할 것 같으면 옷을 근사해주니까 아주 보기 좋다는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만 왜 하필이면 날개냐 하면 옷의 그 음양의 원리가 거기서부터 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남자의 바지옷 입을 때는 반드시 오른쪽이 먼저 들어가고 왼쪽이 위에 오고 여자의 바지옷, 치마족은 반드시 왼쪽이 먼저 가고 오른쪽이 위에 옵니다. 이것이 바로 날개 덮치는 순서에 의한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보식 제도를 정하시게 이건 국민투표를 해도 이건 결정될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이짝 지역에서는 우리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짝 되겠다. 아무리 다수결 해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되면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에서부터 도입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와 같은 보식 제도가 자리 잡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바로 이런 뜻에서 보면은 이건 단편적인 말씀만 드립니다만 우리 그 의상문화 속에 담겨있는 오행의 원리와 자연과 인간이 아주 현저하게 만났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만 다만 그런 정도로 이거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의상이 한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뷔페 식당의 관리자의 말처럼 그 남에게 해방을 주는 그 기승이 있어서 좋지 않다든지 아니면 이 한복은 혐오감이나 교원성의 대상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 자체는 아주 무식한 사람의 어리석은 얘기죠. 그러나 그것이 특히 신라 호텔에서 대답한 얘기는 더욱 충격을 느끼게 합니다. 그 신라하면 신라 문화 천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그 찬란한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다 하는 얘기는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패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유급식같이 이렇게 여기는데 원래 이 부패라고 하는 건 불란서 말하니까 그래서 그 불란서에서 그 기차를 타기 위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기차 타러가기 위해서 역부에서 그냥 쉽게 집어가고 수 있게끔 늘어놓은 것이 그게 부패 이야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어떠한 철학도 없고 한복과 같은 이러한 현묘한 맛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누구나 지나가다가 집어먹으면 되는 그런 음식인데 그러한 식당에 한복 차림의 사람이 갈 수 없었다 하는 얘기는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의심 문화의 그 정통성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소행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 한복이 부패에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니라 부패가 한복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패 식당에 한복 차림이 왔다면 투입인으로 맞이해줘야지 입장을 거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그게 잘못됐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 김일동 의원도 거기에 흥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김일동 의원이 지금 자유상진당인가요? 그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그 병력 기피자들에 대해서 공직 취임을 제한하는 법안이라든지 또 그 참관리에 대한 그 교육 변경을 한다든지 이번에 이와 같은 의식주 기초문화에 대한 것을 국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아마도 한 번쯤 우리 불러다가 여기 초청해서 한번 얘기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에 그 개인의 이름은 여간에 여기 거명 안 했습니다만은 특히 여기에는 김일동 의원의 이름을 거명한 이유는 이것을 띄워가지고서 하나의 초청장애를 좀 삼을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 신문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바로 우리말에 바비보약이라는 말을 할 때 한국한 말이에요. 바비보약이라고. 지금 이 한국 음식이 한국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흔히들 부인은 일본 부인을 데리고 살고 음식은 중국 음식을 먹어라, 이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중국 사람들이 한식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기 시작한 후부터 한식은 전부 중국의 한약에서 나오는 보약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 알고 있는 사람 하나는 그 의암과 폐암을 수술해가지고 치유가 되었습니다만, 이분은 시간만 되면 한국에 와서 한국의 그 채소로 된 채소류 음식을 아주 즐겨 먹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그 중국의 기름기와는 아주 다른 약효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이러한 그 채소류를 건초강목이나 동의보가에 오면 안 나오는 것이 전부 설명이 돼요. 양리적인 효과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약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참 이 의식문화, 의문화하고 주문화하고 식문화는 이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가 조화를 이루면서 생활의 문화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식문화도 보면 여러분들 밥식자 물론 이 한자가 중국에서 왔는지 올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는 그 만든 분의 이름이 나타나 있는데, 한자는 누가 만들었다는 그 만든 사람이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당일대학에서 그 하남대사전이 바로 일본의 그 대사전보다도 중국의 대사전보다 더 큰 분량으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만, 그건 뭐냐면은 그 중국에서 통용되는 한자를 포함해서 한국, 우리 조선이 고유하게 쓰고 있는 한자까지 별도로 만들었다고 하는 점에서 보면은 이 한자 만드는 그 문화에 기여한 한국인의 역할도 대단히 크지 않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밥식자, 식문화 밥식자 보면 사람이 밑에다 어린 양 했어요.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해진다, 양, 우량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밥은 버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밑에 그 어린 양의 심리가 바로 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과학자들이 그 설명을 보면은 아침에는 반드시 밥을 먹어야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스물도 올라가다 이런 얘기에서 그게 헛된 얘기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뭐 서구식으로 빵 한 개에다 우유 하나 먹고 자랑 삼는 것은 이건 자기 건강을 본인도 모르게 해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식탁이 얼마나 유명하냐 하면, 여러분들 지금은 전부 소관에다가 하나씩 한 번씩 이렇게 접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전통적인 상차림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된장, 고추장, 된장찌개는 반드시 상충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는, 우리는 육식 민족이 아니라 채식 민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채식에는 그 식품에 초독이라는 게 있어요. 초독. 미량의 초독이 오래 체내에 축적되면 그게 건강에 해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양리적으로 어떻게 방지하느냐. 그래서 오행의 상극 원리, 상생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상추를 먹었을 적에 초독을 뭘로 막을 것이냐, 풋고추 먹었을 때 뭘로 막을 것이냐, 이런 걸 미리 양리적인 개념으로 전부 조화있게 만드는 식탁이 한국의 밥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로 이 초독에는 무엇가 상극성을 가지냐면 콩입니다. 콩. 그래서 이 콩으로 만든 것이 메주요, 메주로 만든 것이 고추장이요, 된장이요, 된장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렇잖아요. 그리고 오행의 중은 황이다. 그 콩은 황에서 배를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만, 그래서 그 찌개를 자주 떠먹고 고추가 매운데 또 짠 된장을 찍고 고추장 찍고, 이건 뭐냐면 초독과 상극이 되기 때문에 초독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학식문간에는 불고기나 갈비 뜯은다면 반드시 후식으로 배가 나와요. 배는 소고기 육독을 제거하는 양리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10개월 만에 송아지 낳습니다만 사람도 10개월 만에 아기 낳잖아요. 그래서 이 피부에 종기가 나서 묵직묵직한 쪽에 그 배를 쪄서 바르면 그것이 바른다는 방법이 뭐냐면 양리적인 효과를 주는 그런 부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고기를 먹으면 살구씨를 주잖아요. 그 살구씨가 개고기 육독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살구씨 먹는 거고, 삼겹살 먹을 적에 바로 새우젓 찍어 먹는 것도 돼지고기의 육독을 제거한다고 하는 그런 뜻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식탁의 하나하나가 천부조 오행의 상생상극의 원리를 통해 가지고 보약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식품으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행 원리가 의문화에서 또는 이 신문화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특히 우리나라의 주택문화에 대해서는 더 말할 수 없이 아주 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일본의 이전자 공화하는 분이었습니다만 자꾸 한 지가 몇 년 돼요. 근데 그분 얘기는 NHK 가가지고선 무엇을 얘기하는 거니 바로 이러한 그 어려운 이러한 그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주택 개념을 도입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을 방송을 하고 그 방송 기록을 저한테 가져옵니다.